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거울을 보면 깊어진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입안이 가끔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신호에 깜짝 놀라기도 하죠. 젊을 때는 밤샘도 거뜬했고 피곤함도 하루면 풀렸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온몸이 쑤시고 쉽게 지칩니다.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다 보면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완벽하게 가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자연스럽게 기력이 없어지고 구리부층 아픈 곳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몇 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60세 이후에도 완벽하게 자신을 돌보는 7가지 필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주고 내일을 생기 넘치게 만들어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자신을 돌보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거나 등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기 쉽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뛰거나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걷는 거죠.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다리 근력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기분 전환에도 최고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만약 걷는 것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몸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듯 몸을 쭉 늘려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같은 작은 동작들도 좋습니다. 특히 앉아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리 근력이 약해지면 척추에 부담이 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굳은 관절을 풀어주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과 발목 유연성에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뻐근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꼭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서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기능하고 가연고로 유연성도 좋아집니다. 혹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직적인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이 크지 우울감을 줄여주고 인지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몸을 움직이는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줄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좋아하는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고 벼상의 일상생활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백질원은 살코기, 생선, 통유, 두부, 달걀 등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익숙한 두부나 콩, 그리고 비린맛이 적은 흰살 생선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서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한두 개와 두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반찬을 챙기는 식이죠. 간식으로도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는 대부분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나물이나 채소를 활용한 반찬이 많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들은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려고 노력하세요. 빨간 토마토, 초록색 시금치, 노란 파프리카 등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풍부하니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도 하루 한두 개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하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는 물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 그리고 운동 전후에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탁에 나물 반찬 하나를 더 올리거나 간식으로 빵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식사를 선물해 주세요. 자, 이제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건강, 근보말이 그리고 편안한 휴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뭘 움직이고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게 잠을 유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과식이나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시에널업, 특히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녹차는 저녁 늦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20분 내외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잠은 다음 날의 활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연대를 오른 우리 몸의 근육처럼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깜빡거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뇌는 평생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활동의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그 내용을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뇌 자극에 아주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스마트폰이나 책을 통해 찾아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거나 외국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손으로 하는 취미 활동,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것도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고스톱이나 바둑, 장기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놀이들은 규칙을 이해하고 독서가 전략을 세우며 상대방의 수를 읽는 과정에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윷놀이나 화투 같은 전통놀이도 단순히 오락을 넘어 내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동화를 읽어주거나 함께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심감력은 감정적인 만족감도 줍니다. 뇌 활동을 자극하는 습관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을 통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혼자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골료당한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불한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쉬우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연배의 많은 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큰 보람과 만족감을 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움츠러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먼저 안부 전화를 걸거나 작은 모임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6번째 습관은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등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속을 걷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처럼 손을 움직이는 취미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등 일상 속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자고 만약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거나 몸에 이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변화하고 젊었을 때는 없던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핫도,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맥아라서 이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나이에 맞춰 다양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있다면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 복용을 소홀히 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통의 요일별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피곤하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몸에 이상 신호가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정보를 너무 맹신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적극적인 자기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여건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에도 완벽하게 자신을 돌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7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셋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편안한 침실 환경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습, 퍼즐, 그리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는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습관들이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걷는 것을 시작하거나 매끼 식사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삶을 설계할 때입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영계 팬성 활기차고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